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메이커다오의 공동 창립자, 코파운더라고 하죠. 그 중에 니콜라이라는 인물이 푸에르토리코의 해변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죽음에 정부가 연관이 있다, 정부가 개입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풍문이 돌고 있죠. 과연 진짜 그런지 어떤 상황에서 이런 풍문이 돌게 되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메이커다오의 코파운더 니콜라이가 사망을 했습니다. 메이커다오 코파운더면 돈도 많을 텐데 왜 죽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풍문도 생기고 음모론도 생기고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 뭔가 석연치 않은 배경들이 있어서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팩트는 이렇습니다. 29세 남성이 콘다도 해변에서 사망했다라고 했어요. 애쉬포트 병원 뒤의 해변에서 휩쓸려서 금요일 아침에 사망을 했다라고 했고,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오전 9시 15분 니콜라이는 남성이 당국에 의해서 끌려갔고 해변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당국에 의해서 끌려갔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 니콜라이가 과거에 했던 말과 여러 가지가 오버랩 되면서 더 심한 의혹들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어요. 참고로 이 사람은 더다오는 이더리움과 관련된 프로젝트였는데 어마어마한 해킹 사태로 인해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탄생을 했죠. 이더리움이 완전히 박살이 났고 이거 롤백 하냐 마냐 이런 이슈에 의해서 롤백을 한 쪽은 이더리움이 되었고 롤백을 하지 않고 그 체인을 그대로 사용한 쪽은 이더리움 클래식이 되었죠. 어쨌든 이런 대환장 파티가 일어나는 동안 메이커다오는 이 사태에 엮이지 않도록 감사를 진행했던 그런 프로그래머였습니다. 니콜라이가. 그래서 이더리움이었으면 롤백이라도 했지만 메이커다오는 이런 상황이 오면 그냥 손실 처리하고 사업을 접어야 했을지도 모르는 이런 재기 출금 버그를 막은 개발자입니다. 재기 호출을 해서 어쨌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출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버그입니다. 이런 취약점을 발견해서 공격을 한 거죠. 그런데 이후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그럼 어떤 이야기들을 이 니콜라이가 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9월 4일, 그러니까 한 2달 정도 전이죠. 개발자가 뜬금없이 이런 트윗을 올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선택지가 3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3가지의 옵션이 있다라고 말을 했죠. 첫 번째, CIA가 나를 자살 처리하는 방법. 두 번째, 약물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는 상황. 세 번째,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악몽 같은 삶을 영위 살고 있다라는 말이죠. 어쨌든 이 3가지가 옵션이라고 말을 했는데 뭔가 맥락이 맞지 않아요. 보통 이렇게 선택지를 늘어놓으면 3번이 가장 유력한데 이게 거의 마약 금단 증상 같은 느낌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치면 2번, 3번이 동시에 작용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죠? 약물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도 안 되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약물 금단 증상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이것 말고도 해석하기 어려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트윗들이 다수 발견이 됩니다. 일요일 밤 양자불멸의 인류 문명에 새로운 기회이며 조건이 충족되는 뭐 블라블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맥락도 하나도 맞지 않는 이런 트윗을 올립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CIA와 모사드, 이게 정보기관이죠. 19금스러운, 그러니까 보면은 영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단어를 잘 찾아보시면 이런 19금 행위를 어떤 섬에서 하고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적어놔요.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푸에르토리코 그리고 캐리비안 섬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여기서 19금 행위를 했다, 뭐 이런 앞뒤 안 맞는 말 같지도 않은 이런 트윗을 올려놓습니다. 거기에 사망한 니콜라이가 직접 프로그램으로 이런 그림까지 만들어서 올립니다. 사실 정말 정신없죠. 이게 뭘 뜻한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프로그램으로 짰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트위터를 리트윗하는데 이런 정신없는 그림을 리트윗을 합니다. 이런 이미지들을 올리는 거 보고 오래된 만화 영화 파프리카라는 만화 영화가 떠올랐는데 이 만화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합니다. 마루 밑에서 잠든 소녀가 살아나고 선풍기 전령이 해방을 알리고 이 전망의 비밀은 10년 장기 대출 상환이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앞뒤가 하나도 안 맞죠.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사람들은 의사입니다. 그리고 쇼타임을 외치고 회사 사람들이 단체로 옥상에서 뛰어내립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비정상적인 행동이죠. 어쨌든 니콜라이의 행동을 보면 최근 이슈가 됐던 인물이 떠오릅니다.
이 사람이 정상으로 트윗을 남기는 시기도 있었는데 보통 그때는 약을 하고 나서 금단 증상을 보이기 전에 약간의 약 기운이 있을 때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정상틱한 느낌일 때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정신적으로 얘 지금 문제 있는 것 같아. 99%의 가망성이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야, 이거 좀 문제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보는 거죠. 이쯤 되면 메이커다오의 경영 라인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다른 코파운더들은 어떤지 한번 그 사람들의 행보를 찾아봤습니다. 최근 메이커다오의 행보를 보면 분권화가 흔들리는 상황들이 좀 보이긴 했어요. 미국의 유서 깊은 은행으로부터 메이커다오의 이름으로 마이너스 통장 1억짜리를 뚫었고 이후 10억 달러로 한도를 올린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건 단순히 신용대출이 아니고요. 담보를 기반으로 하는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맡겨놓고 마이너스 통장 형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대다수는 찬성을 했지만 메이커다오의 코파운더는 투표권의 3분의 1을 사용해서 반대를 던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은행에 많은 가치가 묶여 있으면 탈중앙의 리스크가 발생을 하고 정부 기관에 의해서 그 자금이 만약에 동결이라도 된다면 메이커다오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맞는 말이죠. 본인들의 자산의 일부를 은행에다가 맡겨놨는데 이게 은행이 문제가 생겨버린다거나 또는 이게 정부에서 이 돈을 동결시켜버리면 쓸 수 없는 돈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뭐 담보금이 됐던 얘네들이 운용하고 있는 다이의 가치를 유지하는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 판단 자체는 옳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투자자들은 여기서 오는 USDC 이외의 유동성과 이자 수익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찬성을 한 거죠. 어쨌든 코파운더 중 한 명은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메이커다오의 코파운더 중 한 명인 루네라는 사람이 8월 달에 디스코드에 글을 하나 올립니다. 5월 달에 루나 사태로 인해 시장에 엄청난 공포와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는데 상당히 도건스러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메이커다오의 담보를 USDC에서 이더리움 기반으로 우리가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루나를 담보로 UST를 운영하는 테라라는 회사와 구조가 비슷해지는 거죠. 그죠? 루네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USDC 기반으로 가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 대비 리워드가 균형이 맞지 않고 USDC 자체가 과거의 위상을 유지할지도 모르겠어 라는 거죠. USDC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기에는 생각보다 거기에서 오는 이득이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USDC도 점점 위상이 줄어들고 있다, 맛이 가고 있다라는 건 사실 맞는 말이긴 한데 어쨌든 과거의 위상을 유지하지 못하고 무너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한 게 약 3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5조 원 정도의 USDC를 이더리움으로 전환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소식은 당시에 여기저기에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비탈릭도 이 소식을 듣고 야, 이거 정말 최악의 아이디어인데 이더 떨어지면 니들 시스템은 박살나잖아, 미친 소리 하지 마 라고 하면서 도건병을 의심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잘라서 말을 한 거죠. 하지만 이건 개인의 신념, 토네이도 사건 이후로 USDC를 믿을 수 없으니까 이더 쪽으로 가치를 옮기자라는 아이디어 자체는 건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이런 건 당연히 뭐 탈중앙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니까요. 누구나 건의해서 사람들의 동의를 얻으면 그쪽 방향으로는 갈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오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 리스크로 따지면 USDC보다 이더가 더 크게 작용하는구나. 안 하는 게 맞겠네 라고 하면서 인정하고 정정하고 끝냈어요. 그러니까 그냥 루네의 발언 해프닝으로 끝나고 루네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고 끝났으니까 이 사람도 어쨌든 뭐 정신 나간 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패스. 그리고 이번에 메이커다오가 5억 달러를 빼가지고 미국 국채를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뉴스에도 엄청 나오고 했었는데 아직 그 금액이 실제로 집행이 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집행 보류를 한 거겠죠? 결정만 하고.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요즘 있는데 최근 FTX가 바이낸스와 스테이블 전쟁을 하겠다라고 했죠. FTX CEO가 BUSD가 이 스테이블 시장을 다 훑어먹고 있으니까 우리도 스테이블 코인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USDC를 밀어주는 FTX가 그런 액션을 하니까 USDC 자체가 왕따를 당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메이커다오는 코인베이스와 함께 USDC에 줄을 서가지고 USDC의 점유율을 유지시켜주기로 합니다.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메이커다오가 코인베이스의 기관 프로그램으로 참여를 하고 코인베이스 이름으로 USDC에 예치를 하는 식으로 USDC의 면을 세워줬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USDC의 점유율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메이커다오의 PSM이라는 건 가격의 출렁임을 막아주는 알고리즘이 사용하는 지갑으로 보면 되는데 어쨌든 준비금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이 준비금이 유지가 되면 1달러 가치가 깨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 준비금으로 사용되는 돈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무려 3분의 1의 가치에 달하는 16억 달러를 코인베이스 계정에 넣어서 USDC로 바꾸어서 코인베이스 기관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걸 코인베이스에 넣어놨기 때문에 코인베이스 측으로부터 이자를 받는 구조가 생겼습니다. 지갑의 3분의 1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이기 때문에 꽤 많은 이자를 받게 되겠죠. 이 내용 또한 커뮤니티의 75%의 찬성으로 이미 통과가 되었습니다. 결국 국채를 매입하고 그리고 코인베이스와 USDC로 한 배를 타는 이런 과정도 정부와 척을 지을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현재 메이커다오의 커뮤니티는 지극히 현실 타협적이고 탈중앙이 아닌 중앙화의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중앙화에 가까워졌다라는 거죠. 고인이 대신 한 분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니콜라이를 제외하고는 윗대가리들은 중앙화에 대한 불신과 위협으로 소신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코파운더들은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탈중앙의 힘에 의해서 현실 타협을 하는 쪽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어쨌든 뭐 파운더와 코파운더가 그렇게 결정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이쪽을 선택을 하면 다수결에 의해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현실 타협을 하다 보니까 자꾸 중앙화가 되어가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걸 보더라도 이번에 고인이 된 니콜라이처럼 마치 국가기관이 메이커다오와 핵심 인물들을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행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제로에 가까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냥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굳이 정보기관에서 국가에서 코파운더들을 없애버린다? 이거 정말 말이 안 되죠. 어쨌든 탈중앙 프로젝트라고 하더라도 거버넌스 투표에 의해서 충분히 국가기관이 통제 가능한 상황으로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한번 내보자면 이번에 사망한 니콜라이 개발자는 아직 쓰임새와 가능성이 많은 유능한 젊은 개발자지만 다른 건강상의 이유, 어쨌든 정신적 건강이겠죠. 이런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어쨌든 정말 안타까워요. 메이커다오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발판을 마련한 개발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과 기대를 할 만한 그런 개발자였는데 그런 훌륭한 개발자가 정신적인 문제를 겪으면서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된 게 정말 아쉽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코인 시장에는 이런 유능한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주면 더 많이 성장할 수밖에 없죠. 그죠? 어쨌든 일찍 세상을 떠난 니콜라이가 편히 쉴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죠?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